투데이스 매거진 오늘은 라이브 모니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투자의 귀재들에게 투자의 지혜를 한번 배워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미래에셋증권 선임 매니저 문동관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주제가 전 세계 투자 규제들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이 투자의 구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 투자의 구루라는 것의 어떤 구루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제 고대 힌두교로부터 내려왔다고 합니다. 힌두교로부터 내려온 것으로서 어떤 정신적 지도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에 와서는 이제 구루라는 의미는 어떤 선생님 혹은 스승님의 의미로 많이 지칭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의 구루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 자본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한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투자 세계에서 어떤 타인의 귀감이 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많은 어떤 족적과 가르침을 남긴 사람들을 우리가 투자의 구루라고 지칭합니다. 네. 구루가 그런 의미였군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투자는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결정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굳이 투자의 구루들에게 뭔가 지혜를 얻고자 배워야 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작년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예탁금도 이제 사상 최대로 늘어나면서 이렇게 활성화가 됨에도 불구하고요. 투자의 난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백투더 베이직, 즉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투자의 구루들한테 그들의 가르침과 어떤 깨우침을 얻음으로써 우리가 투자의 어떤 실력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를 롤모델에 담아서 투자 철학을 배우고 어떤 개인의 투자를 적용시켜 본다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르는 것은 이제 학교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혹은 학원에 이제 수강을 해서 이제 가르침을 얻지 않습니까? 혼자서 내가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는 어떤 투자의 구루들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는 게 아주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 투자의 귀재들에게는 아무래도 경험치도 높고 그리고 지혜가 있으니까 믿어볼 만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줄 투자의 구루 어떤 분이 있을까요? 네, 지금 주제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투자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바로 이제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 워렌 버핏은 실제로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그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미국의 보험사의 CEO이기도 했습니다. 즉 투자자이면서 어떤 기업인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자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의 경영자들에게도 많은 어떤 지혜를 나눠주고 있고요.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에서 쭉 투자를 해온 미국인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도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 이제 그를 추종하기보다는 어떤 그의 투자 철학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이 버핏톨로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주식 초보이신 분들도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정말 많이 들어본 이름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투자의 방법 따라 하길래 버핏톨로지라는 말이 생길 정도일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버핏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들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가 이제 유명한 이유는 지난 50년 동안 그 미국의 벤치마크 지수라고 할 수 있는 S&P 500을 아주 크게 초과 성과를 달성했기 때문에 어떤 지금의 버핏이 현재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두 해 정도 수익을 내는 것은 어렵진 않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네. 그중에 한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수익을 낸다는 것 자체는 아주 극소수에 해당이 되고요. 그중에 한 명이 바로 버핏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금융의 중심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월스트리트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오마하라는 곳에서 버핏이 살고 있거든요. 오마하에서 살고 있는 그를 가리켜서 오마하의 현인이라 부를 정도로 그를 매우 따르고 있고요. 높은 성과도 성과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버핏한테 배워야 할 점은 바로 그의 투자 철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고작 몇 년밖에 주식을 안 해봤지만 투자 철학이 없어서 이렇게 매일 흔들리고 일일비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다면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 중에서 또 저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유념해야 될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 이제 서점에 가면 버핏과 관련된 책들이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요, 버핏이 쓴 책은 단 한 권도 없는데 그의 주변 사람이나 그의 철학에 대해서 쓰는 어떤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그 철학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안전마진과 능력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어려운 용어가 나온 것 같은데 안전마진 그리고 능력 범위. 사실 이 단어만 들으면 약간 느낌적인 느낌은 알 것 같지만 정확한 개념은 잡히지가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좀 직관적이면서도 약간 단어 자체가 어려워서 좀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개념은 버핏의 스승이었던 그 벤저민 그레엄이라고 하는 이 가치 투자의 시초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맨 처음에 주창한 것입니다. 버핏을 이를 표현하기를 그 1달러짜리의 가치가 있는 물건을 50센트의 가격으로 사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업의 어떤 가치를 평가할 때 이제 기업은 움직이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우리가 이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막아주기 위한 만큼의 최소한의 여분, 바로 그것을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의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마지막 최후의 보루였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투자의 구루들이 버핏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안전마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버핏이 강조했던 투자 철학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절대 원금 손실을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마라.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누적적으로 쌓여있는 복리 수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치명적인 손실을 크게 입게 되면은 이게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주 좋은 수익률을 내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버핏이 괜찮은 어떤 내재 가치를 가진 기업을 아주 싼 가격에 사거나 아니면 아주 탁월한 기업들을 적절한 가격에 사는 것을 늘 강조했던 것들도 이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개념을 본인의 어떤 투자 실제 사례에 적용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버핏은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이 내재 가치보다 싼 주식, 그러니까 1달러짜리를 50센트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를 이제 잘못 오해하고 있을 경우에는 과거의 주가보다 10,000원짜리가 5,000원으로 떨어졌으니까 이제 사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현재의 가치가 현재의 가치가 내재 가치가 주가에 비해서 얼마나 더 싸고 비싼지를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판단이 정확히 맞아 들어가면 이제 워렌 버핏처럼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주신 버핏의 지혜 중에 두 번째가 이제 능력 범위라고 하셨어요. 어찌 보면 내가 가진 능력 안에서 내가 가진 능력만큼만 투자해라 약간 이런 말 같기도 한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주 잘 이해해 주셨는데요. 그 안전마진의 개념보다는 이 능력범위라는 게 좀 더 직관적이고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재 가치 대비해서 좀 더 싸게 사는 게 바로 이제 안전마진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싼지 혹은 비싼지 가치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투자 철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능력범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핏이 표현하기를 모든 투자자들은 어떤 각자의 고유의 분야와 어떤 능력의 한계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는 분야, 내가 잘 알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서 그 분야를 파고 거기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능력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고 그만큼 성공의 어떤 가능성을 높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2000년도 초반에 이제 IT 버블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첨단 IT 기술들이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랐었는데 당시 버핏은 IT 관련된 기업에 단 한 주도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이제 버핏의 투자 철학은 낡았다, 고루하다, 고리타분하다 이러면서 이제 그가 틀렸다라고 약간 좀 조롱을 하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IT 버블이 꺼졌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고 나서 그가 옳았다는 것을 이제 증명해냈습니다. 자, 그런데 버핏이 IT 버블을 예견했기 때문에 IT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버핏은 투자자이자 경영자였었고요. IT 관련된 엔지니어나 기술자가 결코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투자를 하려고 했던 그 기업들의
그 기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고 그러면서 그 기업의 어떤 가치를 계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기업을 투자하지 않은 것이죠. 즉 능력 범위에 밖에 있는 거는 아무리 주가가 올라간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투자를 하지 않아서 지금의 어떤 버핏의 명성과 부가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매니저님이 이야기해 주신 사례를 듣다 보니까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예라고 할 때 또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바로 워렌 버핏이 실천한 투자 가치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이유도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이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서 범위를 벗어나서 그리고 또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인간미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버핏의 어떤 매력 중에 하나가 높은 성과와 명성도 있지만 뭐 기부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가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투자 실패에 대해서 감추지 않고요. 매우 솔직하게 대중과 주주들에게 공유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이 한 결정에 대해서 타산지석 삼아서 계속해서 어떤 성공의 사례들을 누적적으로 실패 사례도 물론 있긴 하지만 누적적으로 만들어왔던 것이 그를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만들었던 거고요. 물론 뭐 실패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뭐 그가 최고의 투자자라고 하는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를 파는 게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또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이긴 한 능력 범위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접근을 해주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아마 이제 세 분의 사례를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세 분은 뭐 예나 지금이나 다 방송 관련된 일을 다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방송계에 돌아가는 상황이나 어떤 사정에 대해서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제 여의도에 있는 어떤 펀드 매니저, 기관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은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들보다도 방송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이나 드라마가 생각보다는 반응이 괜찮은 겁니다. 대중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그래서 왜 이 드라마가 인기가 있지? 왜 방송이 대중들에게 호감을 갖지? 그러면 이 기업의 내재 가치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주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전문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분야 내에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대중보다도 먼저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이게 내가 조금이라도 좀 알고 있는 분야, 내가 능력에 맞춰 예견이 가능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드라마나 방송이 재미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발 먼저 앞서서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이게 대중들에게 알려질 때쯤이면은 이미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혹은 더 그 이상으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내가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에 먼저 투자 의사결정을 했었을 경우에 훨씬 더 저렴하고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아는 전문 분야 내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모두가 다 전문 분야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좀 무관한 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네, 궁금해요. 항상 이제 전문 분야에서만 투자를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적용을 시켜볼 수 있는데 제가 이를 좀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고객님들 중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백화점처럼 수십 개가 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 기업에 대해서 왜 사셨어요라고 질문 드리면 실제로 본인이 이게 있어요? 내가 이런 게 있었어요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다른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이 해당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조차도 모르고 단지 그냥 그러니까 오를 것 같으니까라는 이유만으로 소액이 아니라 막 거액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요. 제가 이분들이 이제 맞고 틀리다 여부를 떠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능력 범위 범주 밖에서 투자를 하는 행위가 아닐까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신이 그 분야에 종사하면 물론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요. 해당 산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리서치를 한다라고 하면 바로 그것 자체가 이제 그 능력 범위 내에서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일전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전 방송에서 투자하는 것은 이제 기업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제 갖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렇게 백화점처럼 많이 기업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는 아주 저명한 CEO들도 한 개의 기업을 경영하기도 벅찬데 이렇게 많은 기업을 내가 다 관리를 한다? 이건 사실상 쉽진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사견을 좀 더 덧붙이자고 하면은 개인이 개인 투자자를 할 때는요. 투자 종목은 한 5개 내외로 압축해서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상에 제가 백화점식이거든요 지금. 고민을 좀 해야겠네요. 20개 가까이 되는데 종목이 좀 반성하게 되네요. 좀 줄이셔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또 뿐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가 좀 생각이 나는 게 직접 투자 그리고 분산 투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한다면 워렌 버핏은 또 어느 쪽이었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기를 버핏이 이제 분산 투자를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버핏은 좀 더 집중 투자에 가까운 투자자였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2인자이자 이제 그의 곁에서 부회장으로서 이제 활약한 찰리 멍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마저도 자기가 그 기업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고 빠삭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종목에 대해서 100%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어떤 집중 투자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이 집중 투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진짜 기업을 잘 알고 있을 때만 실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사람마다 상대적으로 좀 느끼는 바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2, 3일 정도 공부하니까 난 정말 이 기업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한 달을 지켜봤는데도 나는 이 기업 아직도 잘 모르겠네.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투자는 참 배울수록 어려운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거를 하기 전에는 아주 무수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항상 이 자리에 와서 공부해야 된다, 뭐 리서치를 깊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간은 좀 모호하게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 내가 그 기업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한다는 것은 기업의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거는 아주 기본이고요. 기업의 언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경쟁사의 동향뿐만 아니라 그 산업이 속한 곳의 성장성까지도 포함을 할 정도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아는 사실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이 관련된 내용을 A4 용지 한두 장에 본인이 직접 투자 포인트를 이 기입을, 그러니까 타이핑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최소한으로 준비가 된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어떤 펀드나 다른 간접 투자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좀 더 투자하시는 데 맞지 않나 그렇게 조언드립니다. 네. 네. 오늘 이 버핏의 투자 추락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인 안전마진 그리고 능력 범위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또 다른 투자 조언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네, 많은 조언 중에 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조언 중에 하나가요. 버핏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중들이 탐욕적일 때 공포를 느끼고요. 반대로 대중이 공포에 질려서 투자를 꺼려야 할 때 탐욕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대중과 휩쓸려서 투자를 하지 말고 본인의 어떤 주관과 신념에 따라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게 이제 맞다라고 하면은 이거 밀고 나가라. 이런 것들을 좀 은유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버핏의 조언은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새겨들을 만큼 많은 투자자들에게 저를 포함한 영감과 아이디어를 주고 있는데요. 물론 투자의 구루라고 하는 사람은 버핏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개인의 어떤 성향과 버핏의 아이디어가 또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맞고 그르네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앞서서 무려 반백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좋은 성과를 꾸준하게 낸 그의 조언은 우리의 투자 실력을 한 단계 올리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 투자자들도 이러한 버핏의 조언을 이제 타산지석 삼아서 투자에 접목시켜 본다면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줄이고 누적된 복리 수익률은 크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투자의 구루들에게는 분명히 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워렌 버핏의 지혜를 잘 들어봤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한 분씩 시청자 질문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먼저 휴대전화 끝자리 4541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집은 아이들, 신랑 각각 출자금 통장
항상 만들어서 넣고 있어요. 3만 원 10년, 5만 원 5년, 50만 원 3년. 은행 이자는 낮지만 만기 되면 기쁨이 몇 배일 것 같아서 힘들어도 저축한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래도 적금도 드시고 저축으로 재테크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매니저님 이런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투자. 네, 맞습니다. 그 주머니, 유태인들 같은 경우는 세 개의 주머니가 있다고 하는데 네. 하나는 현금 주머니, 투자 주머니, 그리고 부동산일 거예요. 그만큼 이 주식 투자가 붐이 일긴 하지만 이것만이 꼭 정답은 아니거든요. 아까처럼 이렇게 저축을 통해서 안전하게. 재테크를 안전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돌멩이님께서는요. 마치 저의 마음이네요. 그러게요. 내가 팔면 오르는 게 주식이요. 내가 사면 떨어지는 게 주식이니라 하셨는데 공감이 너무 돼요. 근데 오늘 함께 그 워렌 버핏 사례를 들으면서 얘기를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공부가 부족했구나라는 느꼈어요. 아마 돌멩이님도 방송 보시면서 좀 공감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저는 노방학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주부님이십니다. 혹시 만약에 주식 투자로 돈을 벌게 되면 주부라도 따로 세금을 내야 되는 건지 궁금하시다는 의견이 있으셨거든요. 어떨까요? 세금의 이슈는 이 직업하고는 사실은 무관하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이제 비과세입니다. 다만 주식을 살 때 말고 팔 때 이제 그 매도할 때 내는 세금만 일부 있고요. 그에 따라 그 매매 차익에 대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아 씨 한 분 더 만나볼까요? 네, 미디어 저널님이 또 보내주셨는데요. 재테크는 뭐라 해도 두 땅이죠. 지금은 달러, 금도 좋아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주식 외에도 뭐 부동산, 또 달러 투자, 금. 근데 이게 달러나 금도 주식 형태로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셨던 땅이나 혹은 달러, 금 모두 다 어떤 그 유가증권에 상장돼 있는 증권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전에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방송 시간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동산을 지칭하는 건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리츠라고 하는 형태로요. 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비슷한 사연인데요. 1760번님께서는요. 제가 한 달 생활비 사용 후에 남은 돈으로 저는 달러를 사서 모아놓고 있는데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달러를 모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은 달러를 활용한 재테크 방법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달러를 모으는 것 자체는 저는 좋은 투자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진 자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원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위험 관리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이 달러를 가지고 보유만 할 수도 있고요. 이 달러를 가지고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긴 한데 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진부하지만 먼저 선행해서 어떤 게 있는지를 공부하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댓글창과 문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소개되신 분들을 참고해 주셔야 되는 게 있죠? 네, 생방송 중 본인의 질문이 소개되신 분들은 샵 297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이 번호로 주소와 연락처 함께 보내주셔야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되신 분들 꼭 샵 2975번으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문동관 선임 매니저님이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